겨울이 되면 추운데 굳이 산책을 해야 하나요? 하고 고민하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책 전 준비부터 산책 중 관리 사항들, 그리고 산책 후 케어 방법, 산책을 못하는 경우에 실내 대체 활동까지 겨울 산책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라라 수의사 이진민입니다. PD님, 오늘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할까요? 아이들 겨울철에 어떻게 산책하는지 궁금한 것들 좀 모아봤거든요. 네네. 겨울에도 아이들 산책이 꼭 필요할까요? 네, 겨울에도 산책이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산책을 배변 시간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산책은 아이들의 운동에도 중요하지만 후각 자극, 스트레스 해소, 사회화까지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아이들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파괴 행동이나 또 짖음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불안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산책은 너무 추운 날씨만 아니라고 하면 상황을 봐가면서 산책을 꾸준히 시켜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이 겨울에 더 취약한가요? 겨울에 더 추위를 많이 타고 더 취약한 아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형견이거나 단모종인 아이들, 그리고 체지방이 적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체열 손실이 빨라서 추위에 더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노령견이나 또 노령견 중에서도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 관절 질환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추위에 더 민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어린 강아지들도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옷을 입혀서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산책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 나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있죠. 산책을 나가기 전에 기온도 또 중요하지만 체감 온도를 함께 확인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나 습도가 더해지면 실제 체감은 훨씬 더 낮아져요. 한 5도에서 영상 10도 정도는 대부분 아이들이 큰 문제 없이 산책이 가능한 날씨예요. 좋죠. 0도에서 5도 사이에는 소형견이나 단모종,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짧게 여러 번 산책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취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배변 산책 정도, 그리고 실내 활동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거기에 또 바람이 더해진다 그러면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금방 추위를 느낄 수 있죠. 산책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은 추운 겨울에도 테리 산책을 매일 시키시나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요, 매일 아침에 온도 체크를 해요. 영하 5도까지는 조금 춥지만 그 산책을 시키는데, 만약에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때는 좀 실내 놀이로 대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의 기온도 중요하지만 체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산책은 몇 분 정도 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몇 분이나 산책을 하고 쉬어야 되나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체력 손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봄, 가을 산책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자주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20분이다 30분이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한테 맞는 산책 시간에 맞춰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겨울 산책 나가기 전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 산책은 준비물이 특히 중요하죠. 우선 강아지들에게는 따뜻한 옷, 그리고 하네스와 리드줄은 당연한 거고요. 또 배변 봉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도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오면 제설제를 많이 뿌리잖아요. 아이들 발바닥 패드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밟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적응을 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신발을 신기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 후에는 발을 잘 씻겨주시고 또 잘 말려주셔야 되겠죠. 겨울철에 바닥이 매우 차갑고 제설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은 조각들도 있을 수 있고 발이 거칠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산책 후에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테리도 신발을 신기시나요? 산책 갔다 오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신발을 좀 신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 적응을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테리가 신발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겨울철에도 맨발로 산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발바닥 털을 좀 짧게 밀진 않아요. 그 발바닥에 패드 있는 부분 라인에 맞춰서 패드만 노출을 시키고 털은 아주 짧게 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산책 후에는 집에 와서 라라 샴푸로 발바닥이랑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거품 내서 씻겨주고 완전히 건조시켜주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발바닥 상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검은 패드 부분에만 수분크림 발라서 건조해지지 않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원장님, 그럼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실내에서 어떻게 놀아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제 겨울철에는 날씨가 너무 추운 날도 많고 또 눈이나 뭐 또 바람이 너무 심하면 밖에 나가도 아이들이 막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산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실내 활동으로 대체를 해주는데요. 실내에서는 노즈워크, 사료 퍼즐 장난감 같은 걸로 놀아줄 수도 있고 리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아이들과 교감을 주고받고 충분한 만족감을 주면서 놀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테리의 경우에는 그 삑삑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테리랑 같이 집에서는 제가 큰 닥스훈트가 되어서 같이 놀아줍니다. 특히 이제 한파가 며칠씩 계속되는 날에는 이런 실내 놀이가 산책을 대신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산책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산책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체형, 나이, 기저질환에 맞춰서 산책 시간과 코스를 조절하기만 해도 저체온, 부상, 피부 문제를 예방하고 운동, 정신 건강, 관절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과 우리 아이 모두 올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산책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이야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콘텐츠로 응답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